안녕하세요. 합격여법학원 보원장입니다. 2011년이 11년이란다. 2021년이 밝아온 지 벌써 2달이 지나고 있네요. 벌써 새해 시작과 더불어 여러 가지 계획들 또 세우고 또 다양한 목표 이런 것들도 다 설정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항상 또 새해가 되다 보니까 또 비öl리사 시험에 관심이 있어서 비öl리사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학원 강의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문의가 많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비öl리사 시험에 대한 안내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멘토링 종합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비öl리사 준비하려고 생각 계획 중이시거나 이미 시작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면은 비öl리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앞에 있는 학생분 비öl리사가 어떤 일 하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알고 오셨죠? 예. 다 비öl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비öl리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과거 일제 시대가 끝나고 우리나라 건국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법률이 규정되면서 만들어지면서 거기 이제 비öl리사라 지도에 대해서도 이제 설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비öl리사가 주로 하는 업무는 결국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취득이나 분쟁 해결 그리고 산업재산권 추론에서 등록까지 모든 절차. 이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특허, 상표, 디자인 대략적인 이 큰 업무에 대한 상담, 권리취득 그리고 권리취득을 하기 위해서 추론부터 시작해서 등록까지 모든 절차 그리고 이런 나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사건 누가 침해를 했거나 여기서 침해한다는 거는 나의 특허권을 도용하거나 표절하거나 몰래 갖다 쓰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사건 대리 그리고 이런 권리들에 대한 이전 변경 실시권 사용권에 관한 설정 대리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 드리자면 특허권에 관한 전반적인 권리에 대한 추론부터 대리 그리고 분쟁의 사건에 대한 대리 이런 업무들을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öl리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뭘까요? 시험 과목이겠죠. 비öl리사 시험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한 번 실시합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성되어 있고 1차 시험을 합격하면은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겠죠. 2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1차 시험에 당연히 합격해야 되겠고 대부분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매년 2월 말 그리고 2차 시험은 매년 7월 말 정도에 실시가 되고 있어요. 올해 시험은 제 58회 시험인데 올해 58회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은 2월 27일 2차 시험은 올해는 좀 일주일가량 늦춰져서 8월 6일 7일 이틀간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하루 동안 보고 2차 시험은 이틀 동안 두 과목 나눠서 이틀 동안 실시를 하고 있고요. 1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은 최소 합격 인원의 3배수 그렇다면 최소 합격 인원은 뭘 말하느냐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최소 합격 인원이 200명이에요. 200명 이 200명의 3배수 정도를 1차에서 선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최소 600등 안에 들면은 1차 시험을 합격할 수가 있고 1차 시험을 합격하면은 2차 시험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험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1차 시험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이렇게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영어까지 나와 있네요.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 보기 전까지
공인 영어 성적. 공인 영어 시험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토익이죠. 토익, 탭스, 토플 이런 영어 능력 검정 시험으로 미리 기준에 별리다 시험에 필요한 점수를 미리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영어 점수는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시험 보는 당일날.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뭐 시험 당일날까지 영어를 점수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별리다 시험 들어가기 전에 공인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취득해 놓은 게 좋겠죠. 토익 기준으로는 775점입니다. 775점이 기준이고 여기서 뭐 내가 토익이 900이다, 990이다, 뭐 토익 점수가 높다고 가산점 같은 경우는 없고 기준 점수만 취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특히 이제 이 산업재산권법은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지만은 특허법에는 실용신안법까지 들어가 있고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민법은 민법개론도 나온다면은 뭐 총칙, 물권, 채권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부분이니까 민법개론. 그리고 자연과학개론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 네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세 과목이지만 여러분들이 1차 시험 공부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8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8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1차 시험을 공부해서 1차 시험을 고득점으로 합격한 다음에 2차 시험을 보게 되면은 2차 시험은 4과목입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이고요. 2차 시험은 4과목을 보는데 필수 과목은 3과목이에요.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그리고 선택 과목. 이 선택 과목이 딱 보시면 19과목의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 선택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과목을 선택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 과목 이렇게 4과목 2차에서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택 과목에 관하여 잠깐 이제 부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의 뭐 전공, 진로 이런 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 19과목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50점을 넘길 수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 과목 이 4과목 평균으로 아까 처음에 최소 합격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200명이라고 그랬죠. 이 4과목 평균으로 200명을 선발했는데 선택 과목별로 난이도나 출제 뭐 범위 이런 것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많이 제기돼 가지고 한 3년 전부터는 이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50점만 넘으면 패스, 50점 미만이면 페일 해가지고 50점만 넘으면 패스가 되는 거고 선택 과목 자체 패스 되는 거고 50점 넘겼다 선택 과목 그러면 나머지 이 필수 3과목으로 평균을 내서 200명을 선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실 때는 뭐 본인이 이제 대학교 때 뭐 전공이나 아니면 관심 갖고 있던 과목들 그리고 비올리사 시험에서 현재 어떤 선택 과목들을 많이 보고 어떤 과목들이 강의 지원이 잘 되는지를 살펴보시고 최소한의 시간 투자와 효율적으로 50점을 넘길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현재 가장 많이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선택 과목으로는 디자인보호법, 그 다음에 회로이론, 그 다음에 유기화학, 대표적으로 이 3과목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 그 패스페일로 제도가 바뀌고 50점만
넘기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떤 전공을 하든 가장 뭐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 이 세 과목 위주로 많이 선택하셨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50점만 남기면 되니까 본인 전공에 따른 선택 과목들도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각각. 그래서 분자생물학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데이터 구조론, 저작권법, 연력학, 전자기학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디자인 보호법. 왜? 디자인 보호법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에서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회로론이나 유기화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공계생들이 시험을 많이 보다 보니까 본인 전공 학교 다닐 때 전공을 통해서 배우는 과목들이다 보니까 많이 선택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이제 과목까지 살펴봤으니까 시험 구성은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하루 동안 봐요. 크게 세 과목.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아까 산업재산권법은 특허법, 여기 실용실현화법도 포함됐고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 세 과목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이 산업재산권법, 이 특허, 상표, 디자인보호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 구성은 특허법 20문제, 상표법 10문제, 디자인보호법 10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0문이 출제되는 거고 민법개론, 그 다음에 자연과학개론. 자연과학개론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 네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각각 10문제씩. 총 40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40문제 총 120문제고 이 세 과목 평균으로 해서 고득점 순으로 2차 최소 합격인은 200명에 3배수 정도 뽑으니까 600명 정도 선발하니까 최대한 1차 시험에 고득점 하면 할수록 유리하겠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첫째 날은 특허법, 상표법 그리고 둘째 이틀에 걸쳐서 시험 보고 2일차 때는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그리고 선택과목은 50점만 넘으면 패스 그래서 사라지고 선택과목 50점 넘겼을 때는 특허, 상표, 민사소송법 이 세 과목 평균으로 200명을 선발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시험 과목과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그렇다면은 최근 이제 시험 추세 10년간 커트라인 변화를 보면서 최근 이제 시험 경향, 출제 경향보다도 학생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간략하게 얘기 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제 변리사 최근 한 10년간 대략 10년 동안의 커트라인이에요. 1차 커트라인.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대부분 딱 보시면은 2008년에 71점, 2009년에 67점, 2010년에 70점, 72점, 66점, 72점, 66점, 71점, 55점, 75점, 70점, 74점, 77점, 80점. 최근 이렇게 계속 상승되는 추세죠. 근데 작년이 유난히 과거에는 그래도 60점, 70점대 왔다 갔다 하고 대부분 뭐 74, 5점, 6점대였는데 이제 점점 커트라인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작년에 특히 높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작년 초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시험이 연기됐었죠. 우리 별리다 시험도 원래는 처음 얘기 드렸듯이 원래 2월 말에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가 급속히 퍼지는 바람에 1차 시험이 작년 같은 경우 3개월이 연기됐어요. 3개월이 연기돼 가지고 그 3개월 동안에 뭐 동차를 오르기 위해서 2차 공부하신 분들도 계셨지만은 1차 공부에 더 집중하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 많이 채워서 그 3개월을 알차게 보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트라인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시험이 3개월 연기됐다는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 이전 53회, 54회, 55회, 56회 보면 54회만 빼놓고 어떻게 보면 쭉 꾸준히 점수가 이제 상승하는 추세였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과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가 좋고 또 우리 별리사 시험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공계 분들이잖아요. 이공계 분들. 그리고 이공계 대부분 이공계 분들이고 우리 서울 상위권 대학교 다니시던 뭐 우리 서울에서 학교 다니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뭐 이제 거의 보면은 우리 별리사 시험 출원 인원이 뭐 100으로 본다면은 대부분 이 서울에서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한 8, 90%, 8, 90%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아무래도 문과생들보다는 이공계생들이 취업이 좀 원활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은 문과생들보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별리사 시험을 내 친구가 보니까 나도 한번 취업하기 전에 한번 봐볼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안타깝게 떨어졌네. 나이가 더 먹기 전에 그냥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의 유수한 대기업으로 시험 공부를 포기하시고 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과거에는 꼭 변리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그냥 한번 젊으니까 도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도전하셨다가 취업 시장으로 이제 빠지시는 분들도 많았지만은 요새 계속 뭐 경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경기가 어렵고 그래도 나름대로 취업을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는 취업을 좋은 곳으로 많이 하시지만은 그래도 요즘 기업 들어가면은 뭐 40대 50대 정년이고 하니까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 변리사를 올해부터 꿈꿔왔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아예 이제 시험에 우울해하시는 분들 추세가 점점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2016년, 2017년 이후로. 그래서 내 목표는 나는 취업 같은 거 생각 안 한다. 나는 꼭 변리사를 합격해서 변리사로서 우리나라의 이제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발전과 아니면은 이 변리사란 자격증을 통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어떤 영역을 개척하겠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리사 시험을 꼭 합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올인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변리사 시험에 올인하다 보니까 변리사 시험에 전력 투구를 하겠죠. 그렇다면 1차에 집중을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점수가 많이 이렇게 커트라인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또 아까 1차 같은 경우는 세 과목이라고 그랬죠. 민법, 산재법, 자연과학. 이 자연과학.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평균 점수. 민법 같은 경우 평균이 대략적으로 60, 거의 이제 50일 때도 있지만 거의 60점대였고 작년에 특히 높았죠. 산업재산권법도 되다 보면은 60점대. 그리고 자연과학 점수는 민법이나 산재법에 비해서 좀 낮죠. 평균 점수. 대부분 40점대 작년만 50점, 40점을 넘긴 게 작년 처음이네요. 50점대. 왜 그러냐면은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시험 과목을 보셨죠. 보면은 산업재산권법 이게 40문항 각각 40문항 70분 시험 보고 민법개론 70분 동안 40문항 보고 근데 이제 자연과학개론도 40문항인데 60분이네요. 그렇다면 이 40문제를 6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그럼 대략적으로 한 문제당 몇 분 정도, 몇 분 꼴이에요? 한 문제당 대략적으로 1분 30초.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거든요. 1분 30초라는 건 얘기는 뭐냐? 읽자마자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읽자마자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연과학 과목이 어떤 거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뭐 지구과학이나 생물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하면은 문제를 딱 봤을 때 읽자마자 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 읽자마자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10문제 중 과연 몇 문제나 될까요? 있긴 있겠지만은 몇 문제 없을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뭐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뭐 투자하다 보면 2, 3분씩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첫째
문제를 풀기에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 이런 부분도 있고, 둘째, 자연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인데 시험 범위가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일반 생물이에요. 범위가 진짜 넓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1년 내내 자연과학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 범위 문제. 첫째, 주어진 시간. 둘째, 범위 문제.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요. 과거 같은 경우 보면은 대부분 자연과학 보면은 대부분 뭐 꽈락률을 얼핏 보면은 대부분 다 비슷하게 꽈락률이 나오는데 그래도 자연과학 꽈락률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우리 자연과학이 평균 점수가 낮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범위가 넓어서 다 공부를 못할 수도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해서 이제 자연과학을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는 미명 하에 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 네 과목을 다 공부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두 과목 정도. 아, 지구과학은 범위도 적고 한 달만 열심히 공부하면 10문제 다 맞을 수 있는 수준을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구과학은 필수로 열심히 다 하고 물화 생 중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손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두 과목만 하고 뭐 한 과목은 그냥 한 번으로 싹 찍어버리고 한 과목은 아는 문제만 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꽈락만 넘기고 민법하고 산재법에서 고득점을 하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점점점 커트라인이 높아지다 보니까 과거처럼 공부해서 자연과학 꽈락만 넘겨가지고는 점점 커트라인이 높아지다 보니까 합격하기 힘들게 됐죠. 합격하기 힘들게 돼서 요즘 추세 같은 경우는 물, 화, 생지 네 과목 다 열심히 공부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뭐 범위나 과목은 똑같지만 공부하는 양은 점점 이제 늘어나는 추세죠. 결국 공부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커트라인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49회 커트라인 66점이었죠. 보면 그 당시 자연과학 과락률 보세요. 60%예요. 10명 중에 6명. 거의 이제 70% 육박했죠. 60.80이니까. 61%에 육박했죠. 10명 중에 6명이 자연과학 꽈락으로 떨어졌다. 이게 49회 자연과학 대란이었던 해예요. 그때 자연과학이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못 푼 게 아니라 몰라서 못 풀었던 해예요. 몰라서 못 풀었던 해. 그리고 60점대 나온 게 60.6. 이때는 뭐였냐? 민법 점수 평균이 대부분 60점대였는데 54점이었죠. 이때는 민법이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꽈락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민법이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뭐 모의고사나 문제 풀면은 평소 모의고사 할 때 80점, 90점 맞던 분들이 실제 시험 때 70점 맞고 80점 맞던 분들이 70점 맞고 70점 맞던 분들이 뭐 50점 맞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민법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렵게 나온 적도 없고 산재법 같은 경우 특별하게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민법이나 산재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부터 충분히 기본을 다 다지고 여러 번 반복하고 문제 풀고 오답노트 잘 정리하면은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고 그렇지만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 위에 문제 푸는 스킬 같은 경우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민법, 산재법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문제 실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실수를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95점 맞을 거 90점 맞을 수도 있고 85점 맞을 수 있는 거고 80점 맞을 수 있는 부분인데 실수만 안 하고 최대한 고득점을 하고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자연과학도 마찬가지 실수를 안 해야 되겠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실수를 역으로
실수보다는 내가 풀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확실하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결국에는 자연과학에서 내가 60점을 맞느냐 70점을 맞느냐 60점 이상 70점 이상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1차를 쉽게 합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은 될 거예요. 아까도 분명 얘기 드렸지만은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내가 알고도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연과학 기본 공부 이외에 그런 문제 푸는 연습들 같은 경우 충분히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대략적인 관한 안내는 다 끝나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제 시험 과목이 알았으니까 이제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이제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변리사 시험 과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셨으니까 이 과목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딱 보면은 이제 변리사 시험이 산재법, 민법, 이 자연과학개론 이제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과목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법, 민법,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 8과목이 되겠죠. 그 8과목. 이 8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과목들은 어떤 과목이세요? 대부분 이공계 분들이다 보니까 뭐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오시면서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민법 배워보신 적 있으신 분들 아니면 학교에서나 뭐 수강 뭐 과목으로 수강하셨던 있으신 분들 다들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과목은 처음이라서 좀 낯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시작하는 과목을 뭐 오전에는 특허, 오후에는 민법, 저녁에는 상표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법을 처음 접하고 처음 배우는 과목이다 보기 때문에 한 과목씩 한 과목씩 차근차근 처음에는 차근차근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1교시가 산재법이니까 특허법부터 시작하느냐? 특허법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특허법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민법부터 먼저 시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 민법부터 시작을 하느냐? 민법이 뭐 양이 많아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민법 교과서를 펼쳐봤을 때 상당히 두꺼워요. 아마 1차 산재법 특허 상표 디자인보다 민법이 가장 두껍고 또 강의 수도 가장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법이 그만큼 방대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민법을 먼저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민법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민법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배우면서 그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 민법 조문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배우는 여러 가지 배우는 방법들이 쉽게 말해서 법학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리갈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을 배워요. 과거 법이 메인인 시험들 지금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그리고 뭐 지금 뭐 노무사, 법무사, 뭐 간평, 회계 이런 부분들을 보면 민법 필수로 들어가 있어요. 왜냐? 민법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 대 개인의 어떤 일반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문들을 해석하면서 해석하는 이 민법 조문을 해석하면서 배우는 이 공부 해석하는 방법들이 모든 법 조문들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리걸 마인드를 형성하기 때문에 민법을 이제 먼저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변리사 공부를 이제 시작해서 내년 시험에 필합격했다. 그리고 스타트를 이제 시작하시면 이제 민법부터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기본 강의, 그 다음에 민법 기본 강의가 끝나면 특허법 기본 강의. 왜 특허법 먼저 시작하냐? 어떻게 보면은 아까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법이 산업재산권법이라고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본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은 이 상표 디자인 권 같은 경우 넓게 보면 상표권도 마찬가지고 디자인 어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넓게 보면 특허권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특허법을 민법 먼저 배우면서 법 조문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법 조문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우면서 리걸 마인드를 형성한 다음에 특허법을 들어가서 특허가 되려면은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이 요건이 갖춰지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특허를 등록하고 이 등록 절차를 따르면 어떤 권리가 생기고 어떻게 보호받고 만약에 이 특허가 침해됐을 경우 어떻게 구제받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우고 나서 상표를 들어가면은 상표법도 특허법과 유사한 제도가 있을 거고 상표법만의 독특한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산재법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다양한 방대한 양의 민법을 배우면서 민법 내용만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법 조문을 해석하는 리걸 마인드를 기르고 그 다음에 민법 기본 강의가 끝나면 특허법 기본 강의를 통해서 특허법 전반에 대해서 뭐 절차, 요건, 뭐 원칙, 구제 이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 상표법을 배우고 디자인법을 배우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거의 99%가 이 순서에 맞춰서 공부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 1월 달부터 벌써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다가오는 3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다가오는 5월, 6월, 7월 달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시기에 시작하시던 간에 민법부터 들어간다는 거는 공통사항이겠죠. 대신 요즘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도 시험 과목 안내하면서 얘기 드렸듯이 아 내가 변리사 시험을 꼭 합격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굳은 결의와 의지,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일찍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1월, 3월 이런 좀 빨리 새해가 시작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과거에는 민법 기본 강의 실강이 7, 8월, 9월 달까지 열렸는데 요즘에는 민법 기본 강의가 실강으로는 여러분이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강의들 같은 경우는 1, 2월 달, 3, 4월 달 늦으면 5, 6월 달까지만 개설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동영상이 개설이 돼요. 그러니까 1월, 뭐 3월, 5월 달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이 마지막 개강이고 실강은 대부분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강을 들으실 수가 있지만 나중에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7, 8월 정도 시작 5, 6, 7, 8월 정도 시작하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민법 강의를 수강하시고 이 순서에 맞춰서 민법 특허 상표 디자인 순서에 맞춰서 공부 계획들을 짜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연과학을 언제 공부하느냐?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민법, 특허, 상표, 디자인 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물화생지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 자연과학을 고득점 해야 되고 여러 자연과학도 네 과목 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민법 할 때 자연과학 하나 꼭 물화생지 순서에 맞출 필요는 없고 이 물리, 화학, 생물 중에 본인이 가장 약한 과목 본인이 공부 가기 싫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을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물리를 가장 싫고 물리에 대한 베이스가 가장 없다. 그렇다면 민법할 때 물리 하나 이렇게 매치해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아요. 뭐 비율은 공부 시간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한다. 8시간을 공부한다. 10시간을 기준으로 잡아볼까요? 10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민법 처음 배우니까 7, 물리 3, 7대 3 비율로 이 정도나 뭐 8대 2 비율로 6대 4 비율로 그거는 본인 스스로에 맞춰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처음 시작하시면 민법 처음 배우시잖아요. 처음 배우는데 쉽고 재미있을까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까요? 처음에는 재미는 있지만 어려울까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까요? 당연히 처음이니까 내용 보면 재미는 있는데 머릿속에는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양도 많고 해서. 그렇다면은 이 민법을 처음 배우는데 머릿속에 쑥쑥 들어가지고 한 달 만에 이게 2달 만에 싹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특허법도 마찬가지고 상표법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민법, 특허, 상표, 디자인 민법 할 때 자연과학 하나, 특허 할 때 자연과학 하나, 자연과학 할 생물 할 때 상표 할 때 자연과학 하나, 디자인 할 때 자연과학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 강의를 다 8과목 다 수강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에 완벽해졌을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하더라도 기본 강의 한 번 끝내놓고 만약에
뭐 모의고사나 시험을 보신다면은 열심히 하신 분들이 뭐 민법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60, 운 좋으면 70까지 나오고 산재도 한 50에서 한 60 정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점수가 이 정도 점수가 나오실 거예요. 한 번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 한 번 봤을 때 끝나냐? 결국 아니죠. 계속 이제 반복을 하셔야죠. 반복. 대부분 딱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기본 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만드는 강의들이고 이 기본 강의는 여러분들이 변리사를 시험에 입문하셔가지고 공부하실 때 기본 강의는 필수예요. 필수. 기본 강의는. 왜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 뼈대를 만들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기본 강의는 필수고 나머지 이제 중급 객관식 그 다음에 각각 진도평가 전문가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수강을 하셔도 무강해요. 이제 판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법 과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학설로 정답을 고르려면은 해석의 여유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수 정답, 다양한 질문들이 다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오지선다인 객관식에서는 정답이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명확성을 위해서 판례에 따라서 결론을 대부분 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 문제를 딱 풀어보시면은 꼭 마지막 지문 마지막에 판례에 따르시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판례 특강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본서에 다 포함해 있으니까 뭐 최신 판례들 같은 경우 막판에 필수적으로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또 잠깐 이제 또 다른 데로 빠졌는데 이제 계속 이제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자 보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민법 할 때 자고 한 과목, 특화할 때 자가 한 과목, 상표할 때 자가 한 과목, 디자인할 때 자가 한 과목 이런 식으로 매치를 시켜가지고 이 기본 강의를 다 한번 끝냈어요. 다 완강하고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 기본 강의를 내가 다 들었던 기간이 5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5개월 걸렸지만 두 번째 볼 때는 아무래도 짧아지겠죠. 4개월. 복습할 때, 두 번째 복습할 때. 세 번 보면은 더 짧아지겠죠. 3개월. 그 다음에 네 번 보면 더 짧아지겠죠. 2개월. 그 다음에 계속 복습하면 더 짧아지게 1개월. 결국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이 처음 배우는 과목들 8과목을 공부하느라 5개월이나 소요됐는데 계속 반복하면서 기간을 줄이면서 압축하면서 시험 보기 전날 예를 들어서 2월 말 내일이 시험이다. 그렇다면 시험 처음 5개월 걸렸던 이 8과목을 시험 보기 전날 하루 동안 다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결국 수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할 일이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소시적에도 공부를 많이 해보셔가지고 결국 제가 요즘 이제 학원에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이제 묻는 질문하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과거 수능 시험들 다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다양한 시험 보시고 우리 잠시만요. 우리 변리사 시험하고 수능 시험하고 공통점과 차이점 무엇일까요? 공통점과 차이점 무엇일까요? 변리사 시험하고 수능하고 공통점은 시험
차이점은 시험 보는 과목이 틀리다는 거예요. 과목이. 시험 보는. 그렇다면은 왜 이 얘기를 꺼냈냐?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는 방법하고 민법 공부에서 1차 객관식 시험에서 100점 맞는 방법하고 민법 공부에서 1차 시험에서 민법 100점 맞는 공부 방법의 큰 틀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시험이라고 그랬잖아. 같아요. 단지 여러분들이 민법을 처음 배우고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는 것만 틀리지 공부 방법 형식은 똑같아요. 노력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수능 언어 영역 그냥 국어라고 하죠. 편하게 제가 옛날 사람이요. 국어 시험을 이제 한 달 뒤에 봐요. 국어 시험을 이제 1년 뒤에 봐요. 1년 뒤에 국어 시험을 2월 달에 보고 국어 시험을 이제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2월 달에 최대한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국어 기본서는 여러분들한테 다 똑같이 이런 책으로 한 권이 딱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하면은 이제 1년 동안 국어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3, 4월 달에는 기본 강의 들으면서 전체적인 기본서의 뼈대 중요한 거 밑줄 치고 두 번째는 나름대로 뭐 혼자 공부해서 그 뼈대를 압축하고 그 다음에 이 시험 기출문제가 출전된 기출문제들 풀고 객관식을 풀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기출문제로 어떻게 출제됐는지 객관식으로 출제됐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객관식 문제 풀고 또 오답노트 만들고 왜? 문제 여러분들 공부해보셔서 아잖아요. 틀리는 문제 항상 틀리잖아요. 그렇다면 그거 안 틀리기 위해서 오답노트를 만들지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각각 정리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두꺼웠던 책들을 책에 표시를 하든 오답노트를 만들든 계속 압축해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 딱 정리하고 딱 들어가잖아요. 민법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무수한 시험으로 모든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단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변호사 시험 공부할 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궁금해하실 게 사실상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단지 과목적 특색이 있어가지고 이 공부 방법에 대한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야 법이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데 사실상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았던 그 방법 그대로 똑같아요. 단지 배우는 내용만 틀릴 뿐이죠. 처음 배우는 내용이고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 낯설고 힘들 뿐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처음에 낯선 것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또 민법 산지법 같은 경우는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반복하고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를 얼마나 오답노트 잘 하고 여러분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맞는 방법으로 얼마만큼 많이 보고 정리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가장 이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대부분 변리사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민법 특허 상표 디자인 이 공부 순서에 맞춰 가지고 각자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진입하는 시기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뭐 실강을 듣건 동영상을 듣건 요즘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으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가끔 뭐 개중 여러 이제 분들 중에서는 이제 혼자 공부하면 과거에는 중고등학교 때는 혼자서도 공부를 잘했는데 요즘 이제 대학교 와서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습관이 약간 무뎌져서 혼자 공부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혼자 공부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종합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종합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전 종합반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강의를 그냥 싹 제공해 드리자. 모든 강의를 뭐 민법 듣고 싶은 만큼 듣게 해주고 특허법 듣고 싶은 만큼 들을 수 있고 객관식 강의 들을 수 있을 만큼 듣고 모든 강의를 자기 편할 때 언제든지 듣게
해줘가지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교재, 모든 강의, 실강 동영상 다 제공해서 그렇게 하면은 열심히 하지 않으실까. 여러분들도 다 성인이고 나름대로 소시적인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강의를 저렴하게 제공하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공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강의하고 교재만 무한정으로 제공해 주시니까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의만 켜놓고 강의야 너는 흘러가라. 나는 헛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제대로 활용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멘토링 종합반을 만들었어요. 멘토링 종합반. 그래가지고 이 멘토링 1년 코스를 만들기 전에 지금 3개월 집중반을 12월부터 모집해서 지금 3개월 집중반이 12월, 1월, 지금 2월 마지막 달로 이제 접어들고 있어요. 이 3개월 집중반 같은 경우는 우리 멘토 변리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매달 첫째 달은 전체 한 달 계획 세우고 그 일주일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상담을 통해서 일주일 계획 작성 여부 그 다음에 그 다음 계획 계획에 맞춰가지고 했는지 확인하고 피드백하고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데이터를 축적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지 이 정도 보충하면은 뭐 합격권에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험생 만족도나 우리가 합격률 예상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엔 27일 날 시험장에서 본 후 그거는 결과는 이제 까봐야 되겠죠. 저희 생각대로 잘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1년 반으로 만들었어요. 1년 반으로. 1년 반으로.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먼저 이제 전체 이제 멘토링 종합반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일반적인 스케줄을 얘기해 드릴 거면 이제 3월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시작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3월 달 민법 강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월 중순해서 이제 자연과학 한 과목이 이제 매치되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저희 멘토 변리사님 정땡땡 변리사님이 나왔는데 이제 아마 정용훈 변리사님이 하실 거예요. 서울대학교 나오셨고 대학교 다니실 때도 보습학원이나 좀 유명 학원에서 이과 논술 지도를 좀 오래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생들 지도나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시고 그분이 이제 1차 시험 몇 번 경험을 통해서 1차 시험은 항상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1차에 있어서 확실한 합격 방법이나 학습 노하우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과거 이제 대학교 다니실 때도 학생들 지도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스케줄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3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갖고 1대1로 개별적으로 전체적인 일정, 개인 일정들, 본인 목표, 이제 3월, 4월 계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일주일에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짜고 멘토 변리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 계획이 얼만큼 달성돼 있고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까?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맞출까? 계속 매달 처음에는 매월 상담을 통해서 계획을 짜고 그 다음 달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해서 매달 멘토링을 할 거예요. 멘토링. 그렇다면은 본인이 멘토링 한 것들, 학습 계획들,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다 멘토 변리사님 데이터에 이제 축적되고 있고 한 7, 8월 달 정도면은 본인이 열심히 해왔는지 안 했는지 정확한 판가름이 이제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 점검할 기회가 있을 거고 그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12월 달에는 올해 실시한 집중 3개월 반 매주 이때 12월 달부터 12월, 1월, 2월 달에는 매주
한 번씩 멘토링을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객관적으로 본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반 같은 멘토링 종합반 첫째, 전 과목 실강 동영상 전부 수강하실 수가 있어요. 민법, 특허, 상표, 디자인,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모든 강의 실강 동영상을 수강하실 수가 있고, 또 선생님이 두 분 계시는 과목들도 있어요.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거는 두 분 다, 여러분들이 여력만 되면, 여러분 열심히만 하시면 남들보다 배로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다 수강하실 수가 있어요. 시험 볼 때까지. 그리고 교재는 대부분 다 제공이 될 거예요. 교재도 제공되는데, 일부 교재가 제공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 학원 출판사가 에듀비라는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학원 교재는 여러분들 1차 교재는 다 제공이 돼요. 다 제공이 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사오는 책들이 있어요. 일부 민법이나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외부 출판사에서 저희가 사와서 여기서 판매를 하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책들, 에듀비 출판사 이외의 외부 출판사 교재들만 여러분들이 사시면 되는데, 그거는 민법이나 민법, 그 다음에 뭐 생물, 화학, 이 세 종류에 대해서 한 몇 권, 한 세, 네 권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도 다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멘토 변리사가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스케줄과 이런 것들은 다 관리해 주실 거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실강 동영상 무제한 수강 가능하다는 거고, 또 하나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학원 실강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실강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요즘 온라인 화상 시스템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발달됐죠. 저도 이제 구글 미트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시는데, 우리 멘토 변리사님은 줌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강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뭐 서울 외곽에 살고 있었고,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실강 참여가 어려운데 멘토링 종합반을 참여하고 싶고 여기 이런 다양한 혜택을 받고 싶다 하신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줌으로, 온라인으로 멘토링 해드리니까 그런 분들도 뭐 불편함 없이 참여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역 규칙에 맞춰 가지고 이제 실강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8제곱미터당 한 명씩. 그래서 저희 이제 큰 강의실에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8제곱미터당 한 명이니까 30명, 그 다음에 20명, 15명, 8명, 요 정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만약 실강으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공부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빈 강의실을 전용 자습실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전용 자습실에 나오셔가지고 공부하고 계시다가 해당 과목 뭐 민법 강의, 특허법 강의, 해당 강의 수강하실 때 해당 강의 있는 강의실에서 수업 들으시고 다시 전용 자습실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멘토링 종합반을 하시면 멘토 변리사의 전반적인 매달 관리를 하고, 각 과목들이 끝날 때 우리 종합반부들만 그 과목 담당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피드백 자리를 마련할 거예요. 피드백. 예를 들어서 이제 민법 끝났을 때 민법 구태환 선생님과 함께 민법 할 때 이런 부분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리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부분 수강생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종합반 분들만 따로 시간 자리를 마련해서 피드백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7월부터 매달 실시할 계획이에요. 매달. 그래가지고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공부를 잘했나, 그게 점수로 반영될 수도 있지만, 이 점수가 꼭 잘 나오지 않더라도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결국 1차는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것들이 객관식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눈에 익숙해지고 많이 반복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 보충해야 될 부분들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7월 이후부터는 매일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저희가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확실하게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정 땡땡 변리사님, 우리 정용훈 변리사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멘토가 되어 주셔가지고 1년 동안 같이 호흡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이제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획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세우고 우리 멘토 변리사님이 조언을 해드리고 그리고 다시 만나서 그 계획이 잘 실천돼 있는지 아니면 실천되지 못했다면 왜 못됐는지 아니면은 이 계획이 잘 달성됐지만 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매달 상담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과 상담한 내용들이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축적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데이터 시간이 흘러서 한 7, 8월 정도 되면 그 데이터를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런 식으로 계획 잡고 여러분들이 너무 앞서 달려나간다. 그랬을 때는 좀 늦추고 좀 뒤쳐졌다. 그렇다면은 좀 더 힘내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많이 케어해 드릴 거예요. 그런 것 중에 다 하나예요. 부수적인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케어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멘토 변리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 코스를 꾸준히 하고 잘 따라만 오신다면은 여러분들이 1차 필합격하고 2차부터는 말 그대로 핵심 자기주도 학습 2차는 여러분 스스로 남들 도움 안 받고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들어 드릴 예정이에요. 만들어 드릴 예정. 결국에는 이런 멘토링을 잘 못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7, 8월 정도 되면은 안 되신 분들한테는 과감 얘기를 드려야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다. 왜냐? 7, 8월 달에 쌓인 데이터를 보고 나서 확실하게 가능성 있는 분들과 가능성 없는 분들. 왜냐? 지금 가장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볼 수 있고 여유 있게 공부하실 수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도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추후에도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실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선생님들이에요. 민법 여러분들이 하면 이제 민법 고태한 선생님 그 다음에 특허법 박상진 변리사님 그리고 이제 또 하반기에 특허법도 유명하신 선생님 다른 분 오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표법 윤영근 변리사님 이슬이 변리사님 그 다음에 디자인보호법 김웅 변리사님 그 다음에 우리 디자인보호법에는 우리 또 정다운 변리사님 계시는데 아마 그분께서 이제 1차 격관식 같은 경우는 해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김웅 변리사님이 쭉 나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물리 손용욱 변상규 선생님 화학 이문학 원장 선생님 생물 이영렬 임수현 선생님 지구과학 박주희 교수님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들 강의를 모두 실강 동영상 다 들으실 수가 있고 교재도 에듀비에서 나오는 교재는 다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멘토 변리사님은 정땡땡 변리사님 우리 정용훈 변리사님이고요. 서울대학교 졸업하셨고 이과 논술지도 참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관리반 같은 경우도 많이 운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산재법, 민법 100점 마신점 1차 시험을 두 번 뭐 몇 번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1차 확실하게 고득점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히 알고 계세요. 이 변리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필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TV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설명을 하니까 뭐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학원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멘토링 종합반 민법은 3월 2일 개강하지만 뭐 3월 달 정도까지는 여유 있게 저희가 인원이 허락하는 한 계속 접수를 받을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학원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방역 수칙 아예 학원 방문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뭐 짧은 시간에 급하게 진행하느라고 제가 생각하더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 영상을 듣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 영상을 듣는 분들한테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개별적으로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간단하게 마치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학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